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이제 집값을 하락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되면 집값이 완전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번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번처럼 우리나라도 폭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번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이 더 지나도 1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부동산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들은 시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얼마에 사야 될지 사람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아파트, 이거는 정찰가죠, 정찰가. 그냥 이 아파트는 얼마, 2층은 얼마, 딱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한국의 부동산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러나 일본에는 그린벨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를 그린벨트가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린벨트가. 그래서 이 도시가 집이 부족해, 중심에. 그래서 외곽에 계속 집을 짓다가 결국에 어디서 부딪히냐? 이 외곽 끝에 부딪혀요. 그린벨트 경계선에. 여기는 집을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비싸더라도 집을 다시 짓거나 사고팔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그린벨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 중심의 집이 부족해 밖으로 나와? 그럼 계속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민간 건설사들도 다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분별하게 집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쉽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주택 보급률이 115%인 반면에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6%. 그 넓은 경기도도 주택 보급률이 10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그린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국에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일본식처럼 집이 많이 하락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재테크를 할 때 이게 많이 떨어질까 오를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린벨트를 오늘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이제 도입된 지 50년 됐고, 이 그린벨트를 택지 공간으로 개발을 할지,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아니면 보존해야 될지, 자연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논란의 중심에 그린벨트가 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도시의 무분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농지 확보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안보적인 이유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린벨트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이죠, 강남. 대치동, 개포동, 수서 이런 쪽이 이제 예전에 신도시로 개발될 때 거기가 우량농지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집을 지으니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60년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로 이제 그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군사 분계선하고 가까운 쪽 같은 경우는 30분 거리 내에는 의정부나 은평, 마곡 같은 경우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족한, 자꾸 아파트가 서울이 확대가 되고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도심 택보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에 계속 집을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최초보다 면적이 70%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70%는 해제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다 아파트를 지은 건 아니에요. 전체 면적이 해봐야 한 10% 정도 아파트를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를 짓는 거.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부족한 택지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적인 의견은 지구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녹지 공원, 생태 공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점. 이제 한번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다시 공원으로 못 만들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 한번 선택하고 나면, 우리가 용산의 민족공원을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임대주택을 짓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생태공원은 다시 회복을 못 해요. 용산공원 한가운데다가 만약 임대주택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산공원 자체의 생태계가 무너져요. 별로 안 되는 면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용산공원에다가 임대주택 짓는 걸 많이 반대하는 거예요, 생태학자들이. 그래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하고 영국에만 있는 거예요. 영국에만. 다른 나라들은 이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회사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주택을 넓혀서
도시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그린벨트로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들을 교통이나 이런 우량의 도시들을 계속 만들어서 확산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리고 도시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주는 우량의 도시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남들한테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과연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개발을 하자고 하는 쪽은 여당, 아무래도 집값의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집값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은 대도시 허파 기능을 하고 있는데 훼손하면 되겠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위해 유지하자. 그러니까 이게 집을 이렇게 여기 그린벨트를 갖다가 다 개발을 하고 나면은 후손들은 개발할 땅이 없는 거예요. 후손들도 분명히 집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무분별하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학자들은 그린벨트를 영구 보존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땅을 사들여야 한다라고 하고, 당장은 못 사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나라에서 좀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국가가 직접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떳떳하게 도시 정책이나 주택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의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극동감하는 이유가 우리가 2011년도 또 12년도에 강남의 집값이 좀 많이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좀 안정화된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보금자리라 그래가지고 강남 바로 옆에, 강남에 딱 붙은 지역, 세곡지구, 내곡지구, 유래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해가지고 이런 좋은 자리에 신도시가 엄청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의 집값이 안정화됐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그래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 강남 주변에 그린벨트 묶은 자리들을 나라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0만 가구 정도를 나라에서 확보를 해서 집값이 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5만 가구를 갖다가 바로, 왜냐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보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해 농사만 끝나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만에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 짜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강남에다가 집을 갖다가,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인데 이 그린벨트 하면 한 11억, 12억에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턱 밑에다가 11억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뛰는 걸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아예 50만 가구를 미리 확보해 놓으면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강남의 집값이 뛸 때만 훼손하니까 나머지는 후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5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항상 확보해 놓으면은 일단 강남의 집값이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조금 약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잡힐 수 있지만 우리가 집값이 뛰는 거는 지금은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를 잘 짓건 못 짓건 무조건 뛰어요. 일단은 무조건 아파트면 보지도 않고 일단 가격이 뛰는 거고, 강남의 아파트는 무조건 일단 30억이 넘어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남의 아파트도 잘 지어야지 40억, 50억을 가는 거. 그리고 잘 못 지면 강남의 아파트도 25억밖에 안 간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재건축 조합들도 노력을 하고 건설사들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잘 지은 아파트는 비싼데 못 지은 아파트는 싸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거든요.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줘서 잘 지은 것들만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시장은 충분히 안정화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재건축들도 제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관점에서 심층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조금 강남의 그린벨트 자체가 좀 현재 상황에서 집값을 좀 안정화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그 목적하고도 좀 부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린벨트가 한국에 무슨 법을 만들어줬냐면, 자, 우리 아까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그린벨트 일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 자,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린벨트가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 도심에 집이 부족하니까 계속 외곽으로 나가는데 집을 지어서 나가요. 그린벨트에 막혀서 여기다 집을 못 짓죠.
1번은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 2가구가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8가구가 사는데 8가구가 너무 위험하다. 이게 아파트가 지은 지 50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엘리베이터도 위험해서 새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 2가구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 아파트가 흔들흔들하고 엘리베이터 흔들하니까 즐거워 재밌어 라고 해서 재건축을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나머지 8가구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8가구, 지금은 뭐 75% 동의를 받게 되면은 이 2가구, 반대하는 2가구를 내보내고 여기다 새롭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린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그래요. 이 도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1번은 밖에다 그냥 집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살기 싫으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런 도정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이렇게 이제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골목에다 차를 3대를 대. 근데 이 사람들이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차가 순서대로 아침에 나가는 순서대로 차를 댔어요. 근데 원래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그날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었어.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차를 제일 마지막에 댄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었으면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쪽에 차를 댄 사람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 야 재건축만큼 위험하네. 여기도 새롭게 허물고 아파트를 쳐. 이게 바로 도정법의 취지인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 달리 일본이 자산 디플레이가 터질 수 없는 게 이 그린벨트가 맞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 빈 땅은 저렴하잖아요. 빈 땅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저렴한 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기존의 집을 사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땅값이 굉장히 건물값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집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서 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이가 터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린벨트가 가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를 너무 많이 훼손하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훼손을 하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강남의 집값을 우상향으로 예쁘게 상승하는 너무 폭등 말고요. 예쁘게 상승하면서 어떤 세금적인 제재가 가하지 않는 서로 나라도 좋고 뭐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좋고 서울의 시민들까지 다 좋은 이 우상향의 아주 예쁜 우상향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린벨트 훼손 막 하진 말고요. 우리가 또 지금 만드시는 분들은 한 번 하면 또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해가지고 이게 강남의 아파트가 예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정도로만 훼손하셔가지고 좀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 자, 제 내용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세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